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추천도서 시리즈 6번째 책, 저자 박경철님의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입니다. 부자란 부를 늘리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더 이상 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를 지키고 이전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 더 이상 부를 늘려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부자의 기준은 분명 시대마다, 사회마다, 문화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부자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의 기준이 아니다.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인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의 억만장자는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이들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같다. 기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그 기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의 3가지 기준.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부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남이 얼마를 가졌고 얼마를 벌고 있던 그건 자신의 부의 기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부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테크의 기준은 상대적 개념에서의 재테크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개념이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산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비율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쌓아 올렸다. 올바른 투자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투자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금리 지식이 부자를 만든다. 부자들일수록 1%의 금리에 민감하다. 그 이유는 이들이 복리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복리의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부자란 이자율을 기준으로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금리 지식은 필수이다.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부자들처럼 이자율을 기준으로 경제 현상을 바라봐야 한다. 금리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따라서 조금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자산이란 시간이 흐를수록 저절로 증식하는 것이고 자산 보유자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산을 더욱 늘려가므로 역사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행위는 미덕이며 한목적적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자산 가치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해 왔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1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간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지만 결국은 우상향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시기에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닷컴 버블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파산하고 사라진 기업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업이 과연 몇십 년 동안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기업인지도 조사하고 공부한 후 투자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한 기업이 100년을 넘기는 사례는 아직까지 드물다. 주식에서 장기 투자자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장기 투자는 이익을 낼 확률이 크지만 이때 전제 조건은 기업이 내가 투자하는 동안은 최소한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존속하는 한 확률상 실적의 부침 속에서도 인플레 이상의 가치를 유지할 것이고 배당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하는 건 믿을 수 있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한 것이다. 돈이란 가두면 가치가 떨어지고 흐르면 가치가 증가하지만 잘못 흐르면 전부 잃을 수 있고 잘 활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다. 자산 가치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 인플레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재테크로 재산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인플레가 그보다 높다면 실제 그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힘은 감소한다. 실물 자산은 인플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생산수단의 가치는 감가상각을 통해 떨어지고 자본가 역시 은행에서 빌린 돈을 투입해서 감가상각과 금리를 보탠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획일적으로 특정 계급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는 아니다. 인플레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의 자산 가치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물가가 오를 때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달에 받는 월급은 일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오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들이 나오는 시기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시기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치마인드는 여러분의 투자와 인생을 응원합니다.